자, 안녕하세요. 오늘은 110쪽 모집단과 표본으로 가겠습니다. 자, 우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학습하면서 많이 놓치는데 실제로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여러분 표본 조사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? 뭐 내년에도 지금 뭐 대통령 선거가 예고되어 있는데 선거하면 사전에 이렇게 표본 집단을 뽑아가지고 우리가 뭐 당선이 될지 안 당선될지 예측을 하고 그 상황을 보면 뭐 예측 확률 몇 프로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. 예, 그런 거 할 때 많이 쓰거든요. 정말 많이 유추하는 모집단과 표본입니다. 자, 우선은 생각통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. 자, 통계조사에서 조사하고 있는 대상 전체를 모집단, 어미 모자 써서요. 모집단,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는 집단 전체를 이 모집단이라고 해요. 자, 그 다음에 이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것을 전수조사한다고 합니다. 전수조사란 말 그대로 모집단 하나하나 다 조사하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한편 조사 대상 중에서 일부를 뽑아 조사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이 모집단에서 뽑은 일부를 표본. 자,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일부를 뽑습니다. 요거를 우리가 표본이라고 하고요. 자, 이 표본을 뽑아 조사하는 것을 표본조사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. 선거를 했을 때 선거 모두 개표하는 작업 있죠. 그 개표를 하는 거는 이제 전수조사겠죠. 전체를 조사하는 거니까. 하지만 우리 출구조사라고 하죠. 선거하고 나온 사람들 일부만 뽑아가지고 표본을 뽑아서 조사해가지고 그런 경우는 표본조사입니다. 그래서 출구조사가 먼저 결과가 나와서 누가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리고 전체 투표를 다 검수해가지고 전수조사해가지고 확인을 하죠. 자, 또 표본조사에서는 뽑은 표본의 개수를 표본의 크기라고 한다. 자, 이 표본, 예를 들면 이 모집단 전체에서 내가 5개, 뭐 이런 식으로 뽑았다. 아니면 뭐 10개를 뽑았다. 이런 식으로 모집단에서 뽑는 표본 자체의 그 표본 안에 있는 자료의 개수, 요거의 개수, 여기 있는 자료의 개수라고 할까요? 이거를 우리가 표본의 크기라고 합니다. 표본이 얼마나 큰가. 자, 전수조사는 모집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죠. 또 전국의 수명같이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. 전국의 수명을 조사하세요 이러면 전국 뭐 예를 들면 공장에서 100만 개 찍었어. 수명을 다 조사해 볼까요? 100만 개 다 켜놓고 다 다를 때까지. 그러면 그 상품이 없어지잖아요. 그래서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따라서 많은 통계에서는 표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이용해 모집단을 추측합니다. 이렇게 얘기합니다. 자, 문제 1번. 전수조사, 표본조사랑 적합한 거 말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. 1번. 고등학교 학생의 흉부 엑스레이 검사. 흉부 엑스레이 안에 여러분 무슨 병이 있을지 다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모두 검사해야 됩니다. 자, 그래서 얘는 전수검사가 좋겠죠. 2번. 비강의 수질 오염도 조사. 자, 뭐 한강이라고 할까요? 수질 오염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한강에 있는 물 다 풀 수가 없죠. 그러니까 일부만 시료를 떠와서 그걸 조사해서 표본을 조사하면서 한강 자체의 오염도가 어떤지 파악하는 게 좋겠죠. 자, 그래서 표본 조사가 중요합니다. 뭐 예를 들어 한강 물 뜨는 얘기를 할 건데 뭐 한강 상류에서도 뜨고 중류에서도 뜨고 하류에서도 뜨고 이런 식으로 뜨게 될 겁니다. 3번. 아파트 단지의 8월 한 달 전력 소비량. 아파트 단지 전력 소비량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개개인마다 다 다를 거고 그거는 뭐 표본을 뽑을 수도 있지만 모두 조사하는 게 좋을 거예요. 그래서 전수조사가 더 낫죠. 왜냐면 이건 세금도 매겨야 되고 돈도 매겨야 되니까. 자, 4번. 회사에서 생산한 휴대전화의 액정 강도 검사. 액정 강도 검사하면 두드려야겠죠? 그럼 액정 망가지겠죠? 모든 액정을 다 두들길 수는 없으니까 표본만 뽑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4번은 표본 검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표본조사. 자, 111쪽입니다. 표본조사의 목적은 모집단의 특성을 추측하는 게 있다. 우리가 표본을 하나 뽑아요. 이거 뽑았을 때 예를 들면 우리 반 학생의 키를 측정하기 위해서 표본을 뽑았어. 그러면 표본의 평균 데이터를 보고 우리 반의 키가 이 정도 되겠구나. 모집단의 특성을 예측하는 거죠. 따라서 표본의 모집단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편중되지 않게 뽑아야 됩니다. 자, 우리 반 키의 평균을 딱 보려고 하는데 키 작은 학생들만 딱 뽑거나 아니면 키 큰 학생만 뽑으면
이 자료를 보고 대충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예측했을 때 틀릴 가능성이 높죠. 그래서 편중되지 않게 뽑는 게 되게 중요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 표본을 뽑는 과정은 얼마나 랜덤하게 잘 뽑느냐, 이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계속 읽어볼게요. 표본을 추출하는 여러 방법 중에 모집단에 속하는 각 대상이 같은 확률로 추출되도록 하는 방법을 임의 추출이라고 하고요. 이 표본을 임의 추출할 때 난수주사위, 난수표, 컴퓨터 난수 프로그램 등을 사용한다. 뭐 그냥 주사위 굴려서 뽑는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한편 표본을 추출할 때 한 개의 자료를 뽑은 후 되돌려 놓고 다시 뽑는 것을 복원 추출. 우리 복원이라는 거는 우리 뭐 예를 들면 동전 뭐 공을 뽑을 때 공을 뽑아서 확인하고 다시 넣어. 그리고 다시 뽑아.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복원. 그 다음에 비복원이라고 하는데 보고 빼고 이제 나머지로 다시 뽑는 것. 되돌려 놓지 않고 뽑는 걸 비복원 추출이라고 합니다. 자, 이때 모집단의 크기가 표본의 크기에 비해 매우 큰 경우에는 비복원 추출도 복원 추출로 볼 수 있다. 오차가 크지 않으니까 무시하겠다, 이런 얘기입니다. 자, 문제 2번 한번 볼게요.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적힌 10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3개의 공을 한 개씩 뽑아 표본으로 할 때 첫 번째, 복원 추출할게요. 그러면 처음에 10가지 뽑을 수 있고 확인하고 다시 넣습니다. 두 번째 뽑을 때 또 10가지 돼야겠죠? 보고 다시 넣고 다시 세 번째 10가지. 그러면 10 곱하니까 1000 되겠죠? 다음 두 번째, 비복원이면 보고. 그래서 첫 번째 10가지 중에 하나 뽑고 보고 빼놓고, 나머지 9가지 중에서 하나 꺼내서 보고 빼놓고, 나머지 또 8가지 중에서 보고 빼놓고 하니까 720. 자, 얘가 복원, 얘가 비복원이 됩니다. 아까 모집단의 크기가 많으면 뭐 비복원 같은 경우도 복원처럼 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, 이게 10 정도만 되면 10과 9는 차이가 좀 큰데 1억과 9999만 9999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도 좋습니다. 자, 넘어가겠습니다. 112쪽입니다. 자, 모평균과 표본평균이거든요. 자, 여기가 조금 어려워요. 모평균과 표본평균. 자, 우선 한번 쭉 읽어볼게요. 자, 112쪽입니다. 생각통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. 자, 모집단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확률 변수를 x라고 할 때 x의 평균, 분산, 표준 편차를 각각 모평균, 모분산, 모표준 편차. 자, 여러분들 요 모집단에 대한 우리가 확률 변수를 x라고 할게요. 그랬을 때 이 모집단에 대한 확률 변수를 x라고 했을 때 평균, 얘를 이제 모평균이라고 할 거예요. 모집단 전체 데이터의 평균이겠죠. 그 다음에 vx를 시그마 제곱, 얘를 이제 모분산, 그 다음에 시그마 x를 시그마라고 할까요? 얘를 모표준 편차라고 합니다. 자, 기호가 지금부터 되게 어려울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한편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n인 표본. 자, 이 n인 표본을 x1, x2, x3, xn이라고 할 건데, 표본 평균, 표본 분산, 표본 표준 편차를 각각 기호로 x바, s제곱, s와 나타내고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. 자, 우리가 아까 제가 한강에서 물을 뜬다고 했을 때 이렇게 있잖아요. 상류에서 뜰 수도 있고 중류에서 뜰 수도 있고, 또 표본 하류에서도 뜰 수 있다고 했죠. 근데 똑같이 뭐 100m, 100m, 100m 이런 식으로 떠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표본의 크기를 일정하게 해서 이렇게 계속 뜰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런 표본들에 대해서 지금 요 데이터들 있죠. 그럼 여기도 확률 변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 표본들의 지금 거기 보시면 이제 x1이라고 한 게 표본을 보통 이렇게 x1, 뭐 x2, x3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. 자,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, 그러면 요 표본에도 보면 데이터들이 있겠죠. 그러면 이 표본의 평균, 표본의 평균을 x바, 뭐 정확히는 x1바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표본의
분산이 있고요. 표본의 표준 편차가 있을 겁니다. 그래서 표본 표준 편차를 S, 그 다음에 얘는 S제곱이 되겠죠.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. 자, 근데 미안해요. 요 X1, X2, X3를 이렇게 안 할게요. 자, 다시 미안해요. 다시 설명할게요. 자, 거기서부터 한번 볼까요? 이제 한편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n인 표본을 x1, x2, xn. 제가 아까 표현을 잘못했는데 여기 안에 있는 거 x1, x2, x3 이렇게 해서 xn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. n짜리 표본을 한 거야. 뭐 표본을 여러 개 뽑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얘기한 겁니다. 제가 혼동 드렸네요. 죄송해요. 자,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여기 자료들이 n개 있는 거죠. 그걸 가지고 평균, 분산, 표준 편차를 낼 수 있는데, 자, 거기 식들이 있습니다. 먼저 평균은 다 더해서 n으로 나누면 되겠죠. 근데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요. 요 공식은 뭐 이해할 수 있으니까 상관없는데, 예, 여기 보면 표본 분산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. 편차 제곱의 평균인데 여기 지금 n-1로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. 여기 옆에 보시면 지금 모 분산할 때랑 달라요. 이거는 사실 나중에 나오는 게 있는데 이 표본 분산과 모 분산이 실제로 좀 유사하게 쓰고 싶어요. 뒤에 나올 겁니다. 그냥 지금 설명 흘려 들으세요. 모 분산을 이용해서 무언가 데이터 처리하면 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표본만 뽑아요. 그러면 표본 분산으로 써야 되는데 이거를 모 분산의 역할을 대체해야 될 때가 많거든요. 그래서 얘랑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 하다가 여기를 n-1로 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연구로 알아냈습니다. 증명은 여러분들이 지금 못하세요.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정도만 설명하고 맙니다. 그래서 이 정도 공식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여기까지 우선은 개념을 한번 잡아보시고요. 잠깐 끊었다가 113쪽으로 갈 건데 여기 개념이 조금 어려워요.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. 자, 끊었다 가볼게요.